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광명 특선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선발우수 특선 최강자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발하고 우수는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선급은 매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차권 안에는 들어야지 준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3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 2차는 매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강자들도 이변보다는 본인의 연대들 챙겨 나가면서 적극적인 협공에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2경주는 양승원이 있죠. 13경주는 정혜민이 있습니다. 14경주는 임채빈이 있고 16경주는 정종진이 있는데 15경주는 전원규하고 인치환이 분명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성락성, 유민호, 최라선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전원규라든지 인치환 한 명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5경주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부산과 선발급 경주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 초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또 저로 인해서 저희 분석으로 인해서 적중이 됐었던 경주도 있었고 적중에 아쉬움을 남겼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분들도 힘이 좀 났을 때가 있었을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남았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느새 4,000명이라는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저에게는 심적 부담이 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더욱 집중해서 좋은 경주권, 적중할 수 있는 경주권 구독자 분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분석 잘해서 좋은 경주권 설명해 드리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컨디션 좋았었던 특선급 선수를 말씀드리면 성락송, 임채빈, 임영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락송, 임채빈, 김형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명수, 황인혁, 김관희, 김범수, 양승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영수가 3코너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고 저측에 나섰었던 김관희가 김영수가 시속을 줄이자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인혁과 양승호도 막해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군, 유민호, 성락성, 최래선, 파업선들이 연합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종군이 반바퀴 뒷점에서 시속을 줄였고 성락성은 탄력을 활용해 나가면서 저치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임채빈, 류재열, 안창진, 김민준,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채빈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사신 벌리고 쫓아간 박용범이 대열을 붙이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포팀 선수들이 대거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용규, 김형환, 문희덕, 정재환, 김민균, 공태민, 정종진, 인치환, 정종교, 김영섭, 황승호, 유태복, 엄정일 선수가 거의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용규가 긴 거리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고 김형환과 김민균이 저측에 나섰습니다만 김형환은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고 김민균은 젖히다가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진은 대열이 길어짐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하늘, 조용환, 신은섭, 곽현명, 김희준, 정혜민, 전원규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하늘이 3코너 지점에서 시속을 줄였고 이후 대열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성락송, 임채빈, 김형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선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선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양승원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경주에서는 인지대에서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승원. 그래도
SS반 선수들과 출전하는 결승전 경주에서는 나름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양승원, 일단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양승원 입장에서는 지역 후배 김관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을 활용해 나갈 수 있고 신은석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죠.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박용범이 호밀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원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양승원도 뭐 굳이 신은섭을 배제하고 경주장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도 최근 들어서 경주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원도 신은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7번과 이번에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원이 본인이 직접 해결해 나가려고 힘을 쓰게 된다면 신은섭도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신은섭이 직선 투입발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승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안창진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창진이 자리 잡고 양승원, 신은섭, 박용범 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안창진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김관희보다 득점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관희가 때리고 안창진이 짧게 가져가고, 양승원이 안창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6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은 뭐 단연독보일 것 같습니다. 점배당을 뚫려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깔끔한 한 방도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진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양승원이 의도적으로 안창진을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이죠. 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7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양승원이 김관희의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관희를 달거나 김관희를 앞에다 두고 양승원이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신은섭도 몸 상태가 좋아졌다 말씀드렸어요. 신은섭이 넘어서게 된다면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안창진의 선행을 신은섭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신은섭 중심으로 뒤집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의 이라든지 2번하고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김건희의 협공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신은섭은 독자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승원이 굳이 2번 신은섭과 척을 져가면서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 동반 입장 깔끔하게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판은 아무래도 극저 배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 점 배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혜민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급 심사 때 정혜민이 아쉽게 SS반에서 내려왔습니다. SS반에서 내려와서 지금 전원규가 SS반에 합류한 상황이라는 점. 인천이 득점이 낮았기 때문에 전 인천이 SS반에서 좀 빠질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정혜민이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SS는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올 처음 신혼여행도 있었고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 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전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좀 정확한 이유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쉽게 정혜민이 SS반에서 내려오게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실력과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정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적 선수들이죠. 김영규라든지 조용한, 공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팀 선배 조용한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태민 버리고 정혜민이 조용한을 챙겨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도 기복은 있습니다만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로 앉으면서 2번도 6번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 버리고 경준영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 동서울, 김포 맞대결 양상의 팀 대결이 상당히 많아서 좀 갈등 구도가 생기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강자들끼리 또 타점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타 출전하고 있는 김용규죠.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 결승전에서 전 차석 김용규 권해드렸어요. 경주랑만 단독이죠. 저만 단독으로 김용규의 동반 입장 권해드렸었는데 저는 김용규가 때려서 버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았죠. 뺏어서 착수권까지 진입했었던 김용규,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김용규가 때려주고 정혜민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김용규 한약 먹고 좀 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삼 먹고 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혜민이 김용규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정혜민의 뒷자리는 공태민이 막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최준군이 있죠, 이태호가 있죠, 정충교가 있습니다. 공태민의 뒤만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쫓아가기에는 수월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김용규와 연합을 기대해보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직전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던 김용규라는 점에서 2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인 만큼 2륙 경주권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를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한 30%는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딱히 좀 때려봐 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최종근, 이태호, 정충교, 일단 뭐 몸싸움 되는 선수들이 뭉쳤습니다. 몸싸움으로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3번과 5번 가능하죠. 3번하고 7번 정도는 파업 라인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명규가 넘어서고 정혜민, 공태민, 조용한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만큼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복선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삼복선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강축이죠. 임채빈이 과연 누굴 선택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고 요즘 들어서 황인혁이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범수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황인혁이 아무래도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임채빈도 득점을 인정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결승전에서 선전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황인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 입장에서는 2번 의식한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깔끔하게 황인혁과의 동반 입상이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정하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정하늘도 10초대 초반 잘만 하면 10초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치기 타이밍 딱 잡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곽현명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정하늘이 10초대 초반 시속만 끌어준다면 임채빈 입장에서 굳이 정하늘 상대로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죠.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2번이나 5번, 1번 두 차권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을 좀 더 인정하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직접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하늘보다는 황인혁을 뒤에다 붙이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안정감 있고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5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이 때렸을 때는 빨래줄 경주죠. 빨래줄 경주 진행이 되면 이번 패서 5번, 2번, 1번 3복승 경주권도 한 방으로 깔끔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2번이냐 5번, 1번이냐를 놓고는 좀 고민이 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뭐 특성급 경주가 매 경주 안정감 있게 강자들 중심으로 저배당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경주는 다소 배당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락승하고 윤민호, 최래선이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죠. 앞선 경주들은 파업선들이 많아요. 13경주도 파업선들이 있긴 합니다만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최래선이 있기 때문에 최래선이 때려주고 성락승, 윤민호가 먼저 경주에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영수가 몸싸움이 약하죠. 뭐 직전에 쳐도 봤듯이 김용규에게
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수 착순권 진입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영수가 힘을 쓰고 2번, 4번, 7번으로 경주가 흘러갈 것 같은데 김영수를 비팝서들이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영수가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2번, 4번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래선이 힘을 쓰고 성낙성, 윤민우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래선도 자꾸 때렸을 때는 11초대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영수 믿다가 전원규 인찬이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의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의 성낙성의 직선 추입발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와 연합 창원 상납팀이 협공 가능성 쪽을 먼저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1호하고 16입니다. 1호하고 16 배당 가능성을 먼저 한번 늘어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래선의 시속감이라고 한다면 윤민호 성낙성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전원규 인천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공략 1호와 16을 먼저 한번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김영수가 마크로 갔을 때는 좀 약해요. 하지만 자꾸 때렸을 때는 결승전에서도 10초대 후반 11초대 초반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규 인치한 김형환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형환의 선행감이 좋다면 전원규가 몰고 와서 짧겠다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천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2번과 4번 동반 입상쪽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쪽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전원규가 때리면 인천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 중심 2번 4번 동반 입상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인 만큼 2, 4하고 2, 3입니다. 김명수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2번, 4번, 2번, 3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빼앗는데 주력할 성낙성, 유민호, 최래선이에요. 파업서들의 협공 가능성 1, 5번, 1, 6번 먼저 이번 편성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4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특성급에서 아무래도 파업서들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이 뭐 각가는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정종진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하고 류재열이 수성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은 정종진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재열이 힘을 쓰고 김민준, 정종진, 김민준, 황승호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이 때렸을 때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김민준이 반바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정종진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김민준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김희준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2번 편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 2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할인 나가면서 김민준의 시속감이 좋다면 아무래도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 그랑프리 때 김민준이 독자 승부로 힘으로 버텨내면서 결승까지 진출한 선전 펼쳐 나갔어요. 그 경주감만 지금 익히고 살려낸다면 충분히 정종진, 김민준 동반 입상 가능하죠. 3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6번, 2번, 5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김민준의 뒷자리는 3번 황승호가 밀착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준이 끌어내서 류재리 김민준을 끌어내서 정종진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민준과 류재열의 전략적인 협공에 동반 입상 정종진과 묶어서 삼복승도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과감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감한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100점대 넘는 선수들과의 전략적인 탈비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종진도 굳이 배당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6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30% 정도 노려본다면 1번이 때려주고 김민준이 짧게 넘어가게 된다면 2번 편성 5번과 1번의 수성팀이죠. 5번과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위하고 5위는 노림수로 살짝만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종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질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죠. 6번하고 5번을
사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